작년 11월부터 천안 아이파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성송동 개발 시대를 열었는데요. 천안 아이파크 시티는 얼마 전 명의 변경을 진행했고요. 성성차의 레이크 파크는 아직 분양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이 편한 세상 성성 호수공원은 모집 공고 이후 청약 접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개의 단지가 짧은 텀으로 분양을 진행하다 보니 이 편한 세상 청약 전 앞서서 분양을 한 단지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평소 저는 거래를 담당하고 진행하는 현장 거의 모든 현장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놓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천안과 성송동의 부동산 소식을 전달해 드릴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공부도 하면서 정리를 해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좀씩 가공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표 형태로 가공해서 참고가 될 수 있는 영상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링크를 이렇게 따로 남겨드릴 거예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검색어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필터링 단지별로 보고 싶다면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필터를 또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타입별로 보고 싶으면은 타입을 이렇게 필터링을 따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뭐 보고 싶은 데이터가 추려졌거나 아니면은 이런 참고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또 PDF를 다운로드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조금 본인에게 맞게 인터랙티브하게 조회가 가능하니까 링크 들어가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3개 단지의 주요 정보입니다. 청약을 진행한 날짜 순서대로 일단 정렬을 해뒀고요. 아이파크, 자이, 대림 요 순서로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아이파크는 10월, 자이는 12월, 대림은 2개월, 약 2개월간의 텀을 두고 분양이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부대지구에도 아이파크가 들어설 것이고 성송동 쪽 많은 예정이 있는데 이런 기간별로 분양가를 어떻게 상승시켰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3개의 단지 모두 공급 방식은 분양과 임대를 합한 혼합 방식으로 공급을 하였고요. 아이파크 총 세대수 1126세대 중 892세대, 자이의 경우는 1104세대 중 883세대, 대림의 경우 1736세대 중 1498세대 이렇게 일반 공급을 진행했습니다. 총 세대수에서 공급 세대수를 빼면 임대 세대수가 됩니다. 최근 아이파크가 임대를 일반으로 돌린다고 하는데요. 확정 소식이나 추가적인 소식이 있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최고 층수는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별로 조금씩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최고층이 33층으로서 제일 낮기도 하고요. 성성자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층이 39층 요 정도에서 이렇게 8개 동 모두 좀 30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스카이라인이 완연한 굴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조금 높은 층 위주로 이렇게 되지만 약간은 안정적인 스카이라인을 그릴 수 있겠고요. 반면 대림 같은 경우는 최하층이 15층이고 뒷동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조라 스카이라인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뭔가 좀 불안하고 깎여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물들이 형성하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아파트를 보는 데 있어서 크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이면 될 것 같고요. 건폐율 순서입니다. 건폐율은 다들 한 13% 이하 정도로서 거의 비슷비슷한 건폐율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면은 요즘에 좀 쾌적하다는 동간 거리의 건폐율이 나오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이게 2.36이 아니라 이건 제가 좀 잘못해놨는데 고쳐두도록 할게요. 236%, 356%, 245% 이렇게 되겠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사실 세대수 대비 주차 대수죠. 세대당 주차 대수가 이 편안과 아이파크가 주차 대수, 세대당 주차 대수가 가장 많네요.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1.3대 성성자이가 솔직히 1.5대도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세대당 2대씩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부족할 걸로 보여지네요. 하지만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는 1.3대보다 아무래도 1.5대, 6대 이게 낫지 않겠어요? 성성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아이파크는 남동 쪽에 위치해서 사실상 호수 뷰하고 관계가 있는 단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호수공원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단지이긴 하고요. 차라리 구성력 뭐 아니면 이 근처에 인프라라든가 기존 아파트의 연계성 이런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이의 경우에는 호수공원 서쪽에 위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동쪽에 이렇게 크게 큰 대단지 상성 2편안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호수 뷰를 조금 누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앞동에서 이 호수 끄트머리 뷰가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지도상에서 보기에는 큰 호수 면적보다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또 드론 띄어서 보면은 여기도 나름 괜찮거든요. 이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앞동에서 볼 수 있는 호수 뷰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고 나쁘진 않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림은 이견이 없이 호수 북쪽에 위치한 단지입니다. 그래서 남향으로 막힘 없이 호수 영구 조망이 나타나는 그런 단지예요. 영구 조망으로서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공 모집 세대수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대림 같은 경우 40평 이상으로는 가자녀와 노부모 부양의 일부 세대가 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공 세대 중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노려볼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첨 가능성이 높은 쪽은 아무래도 자녀의 경우는 자녀 수가 많을수록 좋겠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적어도 뭐 한 3자녀 이상 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분양가나 평면 비교는 84 타입을 그룹으로 묶어서 한번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펜트 제외하고 40평 이상의 타입은 102, 105, 113, 125 등등 면적이 상이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그냥 이러한 수치들은 참고를 그냥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비교가 가능한 수치들은 아무래도 동일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84 타입이 되겠죠. 84 타입 같은 경우도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84B, 자이 같은 경우는 84C, 이편안 같은 경우는 84B가 타워형으로 되어 있어서 또 이렇게 그룹을 따로 분류해 두었고요. 세저 분양가부터 보겠습니다. 세저 분양가라고 하면 거의 2층의 분양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 단지 모두 거의 동호수 배치도를 보면은 세저층이 거의 다 2층으로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2층의 분양가라고 어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은 흥미로운 점은 처음에 모집 공고가 났을 때 당연히 84도 이 편안이 비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데이터를 추출해 보니 좀 아닌 점도 있죠. 실제로 보면은 최저층은 이 편안이 가장 저렴한 세대가 있기도 합니다. 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최저층 엘베를 뭐 타기 싫어하거나 아래층에 세대가 없어서 중간 소음 피해를 주기 싫다 이런 분들, 그리고 단지 적용 선호하시는 분들 등등 여러 이유로 또 최저층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평균 분양가 데이터입니다. 평균 분양가 데이터를 보면은 단지 간의 갭 차이가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절대적인 가격 우위는 아이파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평균 데이터도 가장 낮은데 자이와 이편안 세상의 같은 경우는 비슷한 가격대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평균 데이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최저층, 최고층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간층, 중앙값이 아닌 모든 데이터에 대한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게 중앙값이라면은 중층, 대략 15층 뭐 그 정도의 가격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겠다 할 수 있겠지만 요거는 평균 데이터이기 때문에 84 타입으로서 세 가지 단지를 비교해본다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가격을 가지만 수요 입장에서 가격적으로 제일 유리한 것은 아이파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층으로 분양가의 데이터를 보면 역시 아이파크가 절대적인 가격 수치로는 가장 우위입니다. 자이와 이편안은 고층에서 거의 비슷한 분양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는 자이의 경우는 31층 이상으로의 데이터가 하나 더 존재를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이편안은 20층 이상이 최고 분양가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자이의 경우에는 저층부터 고층까지의 가격 갭이 작기 때문에 근소한 차이를 보이지만 21층에서 30층의 경우 자이가 조금 더 쌀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편안하고 비교해서요. 그래서 84 타입 분양가에 대한 결론은 가격적으로 절대 우위는 아이파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먼저 분양을 하긴 했지만 3, 4개월 기간이 이 정도가 차이 날 정도이겠습니까? 물론 입지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이 분명 존재하고요.
호수뷰가 나오는 일부 단지를 논외로 하고 가격적인 측면을 기준으로 단지의 내재적 요소를 판단해 본다면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이의 경우에는 저층 가격이 조금 나간다. 그리고 혹시라도 자이의 저층을 선택하려고 고민하고 그런 경우라면 가격 기준 말고 본인이 가치를 두는 어떠한 부분이 맞는지 생각해보고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이의 경우 105동 1층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저같이 자녀가 없는 사람의 경우 가치가 크게 또는 1도 없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자녀 계획이 있는 신혼부부에게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층의 경우에는 대림의 경우 절대적 가격 우위에 아이파크보다도 가격 우위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정이긴 하지만 아이파크와 대림 두 개 중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파크는 남동향이 없습니다. 본인이 아침형 인간, 아침부터 일조량을 풍부하게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이 또는 대림 중 고민해볼 수 있겠는데 자이는 저층이 가격이 좀 나가니 대림으로 한번 선택해보자 이런 선택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평면 면적에 대한 내용을 보자면 주거 전용 면적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가 되려면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하고 85까지 맥시멈으로 단 0.01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게 건설사 입장이겠죠. 그리고 알아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아주 근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같은 수치라고 보시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84.9제곱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공용 면적에서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이 같은 경우는 주거 공용 면적이 좀 높다 보니까 공급 면적에서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전용률을 까먹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 전용률을 깎아놓고 있다 보니 안 좋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차피 전용 면적은 똑같다고 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성성 자이의 발코니 확장 면적을 보시면은 다른 아파트 단지들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4B가 1,800만 원으로서 가장 발코니 확장 면적이 가장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모델하우스에서는 비확장형 이미지가 있던데 홈페이지에는 따로 없네요. 그래서 예시 이미지를 한번 보다가 요 동호수 배치도에서 보면은 이게 84B거든요. 요게 서비스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84A 타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만 보통 서비스 면적 확장이 되도록 이렇게 서비스 면적을 확보하고 있죠. 보통 이렇게 서비스 면적을 빼곤 합니다. 이 면적이 우리가 말하는 확장 부분 이 부분이 되는 거겠고요. 84B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도 말고 3면으로 이렇게 발코니 확장 면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코니 확장 서비스 면적을 뺄 수 있는 기준 보면은 대략 이런 전용 면적이 이렇게 다 있죠. 이 부분들은 발코니 면적이 될 수 있는 거고 이 면적은 이렇게 발코니 면적하고만 이렇게 닿는 부분, 이 부분 또 노대라고 해서 발코니랑은 또 다른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발코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또 딱 뚝 끊겨 있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이어서 서비스 면적을 구성하게 되면 전용 면적에 포함이 돼요. 국민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다시 짓던가 아니면은 85제곱미터 국민주택 아닌 걸로 분양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럼 분양 안 되겠죠, 당연히. 서비스 면적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 상식 한번 짚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자이 같은 경우 후기도 실내 평면 구조가 아주 잘 빠졌다, 넓어 보인다, 이런 평이 많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40평 이상까지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정보는 입주자 모집 공고 등에 고정되어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이 고정된 데이터들이 알아보기 어렵게, 데이터 정규화가 어렵게 그지같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둔 것을 어느 정도 참고 자료 또는 가이드가 될 수 있게 이번 영상 한번 제작했습니다. 이 편한 세상 성성 호수공원 청약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전매 제한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분들은 3단지에 대한 플랜과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정보는 저희 홈페이지 또는 커뮤니티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니 세부 정보란을 참고하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